안녕,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환율 조작국 또는 관찰국 지정 발표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증시 방향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은 매년 두 번 4월과 10월에 걸쳐가지고 두 번 그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발표를 하는데요.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이번 올해부터는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는 요건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즉 미국이 유리하게끔 방향 그 조건을 변경을 했다는 거고요. 그 결과 이번 5월 29일 날 발표됐던 내용을 보시면은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변동이 생겼는데요. 당초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인도와 스위스는 빠지고 새롭게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탈리아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미국이라고 하면은 그 여러 나라 국가를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보면은 단순히 뭐 이렇게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금융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국이 컨트롤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도 하고 있죠. 뭐 IMF라든지 UN 또는 오일, 유가 그리고 무디스라든지 S&P에서 발표하는 국가 신용 등급 그리고 FDA에서 발표하는 신약 개발에 대한 허가 그리고 MSCI 같은 곳에서 발표하는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이라든지 국가 전부 다 이 금융에 대한 질서를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 이런 주변적인 뭐 기업이라든지 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인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인도와 스위스가 빠지면서 새롭게 진입이 되는 국가가 싱가포르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로 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먼저 베트남 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동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환율이 여기는 US 달러 대비 베트남 동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4월 중순 들어서부터 베트남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로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를 보시게 되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3월 중순부터 해서 이렇게 쭉 링깃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원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베트남 동보다 지금 링깃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더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서 무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들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 때도 환율이 심상치 않아서 앞으로 1200원 선도 좀 뚫리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되기도 했지만 위로 지금 환율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환율 변동폭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지 지금 외인들의 자금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1200선을 지키고 있는 1200원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미국에서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재편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국은 1200원 위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도 루피인데요. 루피는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빠진 나라죠. 그래서 그런지 루피 가격은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루피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인도 그 선거도 맞물려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환율 조작국 지적 대상국이 왜 빠졌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모디 총리가 당선이 되어서 미국에게 유리한 인도 자체가 다시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는 그런 국가적인 색깔을 띠게 되었고,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인도를 전략적인 국가로 둘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중심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인 환율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협상이 결렬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 조작을 통해서 시장 개입을 통해서 중국 당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서 이거 환율을 만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게 미국이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런 방향에 놓여 있어서 위안화 가치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 그래프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제 7 위안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아니면은 위로 이제 열리느냐 밑으로 내려가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전략이라든지 중국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구장창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브라질 해알도 지금 이렇게 안정권을 찾아가고 있죠. 여기에는 OECD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 선언, 그리고 연금 개혁에 대한 진행, 그리고 또 하나가 OECD 가입을 지지하는 미국이 단순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배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환율이 안정화를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부분이 미국에서 최우방 국가로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를 선언했던 국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환율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주가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지금 그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서서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견고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환율 조작국 지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월 그래프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칫 지금 헤아라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4헤알 이 선 자체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지켜내면서 환율이 정상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지금 변동되어 있던 환율 조작국 지정 대상국에 신규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기존의 환율 조작국에서 지정이 되었다가 빠져나온 국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좀 저희 체감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헤아라 같은 경우는 헤아라, 그리고 인도루피, 그리고 베트남 동, 그리고 말레이시아 링깃, 코리아 원, 그리고 중국 위안.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지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의 우방 국가로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율이 안정권을 찾아 들어가고 주가 지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들, 그러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원래는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은 중국의 공장, 중국이 원래 당초에 지금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 역할을 했었던 공장이 베트남으로 상당수 이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역 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는 베트남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공장 국가로서 베트남과 그리고 또 하나 국가가 인도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 베트남과 인도를 비교해서 어떤 국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베트남보다는 인도에 손을 들 수밖에 없겠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베트남전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으로도 미국과는 그다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 인도 같은 경우는 모디 총리가 표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미국을 우방 국가로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도 좋은 외교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를 지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베트남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대외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냐면은,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측이죠. 그런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 같은 경우도 우리는 미국이나 변덕스럽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미국보다는 지금 당장에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가 강력해지는 것을 우선은 그냥 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는 사실상 지금 현재 중국의 손에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지금 굉장히 저희가 외교적으로나 애매한,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죠.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미국만을 또 지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샌드위치에 껴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지금 지정학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자체가, 협상 자체가 잘 끝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특히 증시에 있어서는 더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미국에 대항해서 쌓을 만한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굉장히 지금 중국이 강력한 힘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다, 아마 미국에게 호되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위안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율 움직임 속에서도 독보적으로 강력한 눈에 띄는 환율이 있는데요. 바로 엔화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엔화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엔화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유로화 또는 달러, 그리고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엔화는 전부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고요. 일본 입장에서도 대외적으로나 이제 앞으로 중국으로 조금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이제 확실히 미국 편에 붙은 그런 모습을 또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엔화가 어느 정도 강하냐면은 지금 원화랑 저희 한국 원화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정말 강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올 4월 대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올랐죠. 가치가, 엔화 가치가 원화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율들을 보시게 되면은 엔화 강세에 수혜되는 기업들이나 업종에서 실적 개선을 기대가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일본 기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과 경쟁되는 업종에 있어서도 가능할 텐데,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율만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예측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엔화가 강세가 되었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나 업종들 실적 개선에서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국내에 들어오는 일본 관광객들 수가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쭉 이제 환율 중심으로 미국에서 지정했던 환율 대상국, 그리고 그 국가들의 환율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의도 등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뉴스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라든지 종목들, 그리고 시장들 방향 한번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화웨이를 공격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화웨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5G 관련돼서는 저희가 앞으로 5G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현실화되진 않을 겁니다. 지금 단순히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5G는 지금 당장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하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5G가 엄청난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별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엄청난 기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한번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미국에서 중국을 때리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중국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예고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반대로 이제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는 기업들로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라든지 보잉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또 하나 화웨이에 이어 다음번에 공격 대상 기업으로는 하이크비전을 지목을 했습니다. 하이크비전이라고 하면은, 하이크비전은 중국에서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CCTV 같은 이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죠. 부동의 중국의 1등 기업이고 아주 유망한 중국의 기술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공격 대상으로는 하이크비전을 지목을 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당장의 급한 이 소나기는 좀 피할 수 있게끔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는 히토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르보다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란을 제재를 하면서 지금 유가적인 부분에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에너지 부분이죠. 그리고 볼튼이 이란에 아랍에미레이트에 방문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에너지 이 공급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중동 국가, 특히 이란을 지목을 해서 지금 공격을 가고 있고 유조선을 탈취를 하거나 지금 공격을 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국제 유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르는 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이번 유가 방향을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서부 텍사스유나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배럴당 70불에서 지금 50불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제 유가는 미국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오펙 국가 중심으로 미국과 오펙 산유국들 간의 어떤 그 밀약을 통해서 유가를 결정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국제 유가 자체를 미국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앞선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셰일가스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와 상관없이 미 본토에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국제 유가는 미국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신들의 힘을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일본에게도 중국과 가까워지는 거 손 떼라. 지금 중국과 일본과는 또 통화수합 체결을 하면서 환율 전쟁으로 갔을 때 일본이 중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을 하면서 손 떼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 뉴스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이면에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절대적인 강한 엔화, 미친 엔화, 이런 엔화가 강력하게 나오는 데서는 히토류 말고도 지금 나오는 게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들 중에 나오는 게 있죠. 미국채 매도. 물론 미국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를 매도하는 카드는 쉽게 꺼내기는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 미국의 국채 수요 이 구조를 살펴보면은 자국에서 소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던지는 국채들은 미국에서 다시 도로 되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미친 엔화 이 강력한 스트롱기스트 엔화를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이미 안전 장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차하면은 중국한테 이런 시그널이 되는 거죠. 너네들이 우리나라 미국 국채 던지면은 우리가 사고 일본이 다 사버리겠다. 이런 제스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가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 또 하나 인도 모디 총리가 선거에서 이기면서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 영향력이 조금 쇠퇴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좀 힘이 되는 그런 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협력 국가를 그래서 명확히 하고 있고 그 협력 국가들에서는 일본, 인도 그리고 브라질 등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지지율이죠. 앞으로 재선을 함에 있어가지고 트럼프의 지지율 변화 추이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것들 철저히 그런 이제 요소들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바라보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의도 트럼프의 의도를 해석하고 한 발 먼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지금 미국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정치 외교적인 흐름에서 영향력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이 미국에서 나타내고 있는 성장, 그 고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바로 유럽의 분열입니다. 이번에서 국내 언론에서는 구구파가 유럽연합을 장악한다 이런 식의 좀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의 정당들의 의석수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정당들의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극우의 세력들이 극우의 지지가 좀 늘어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번 유럽 선거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유럽은 계속적으로 분열이 되고 있는데 그 분열을 가속화되고 있다. 그 분열이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부분들이 외부로부터 그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다. 에너지라든지 군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일자리라든지 정치나 외교적인 부분에서 유럽연합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많이 약해지고 지금 현재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또는 인도와 베트남 같은 주변 국가들의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유럽연합이고 반대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 또는 인도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럽의 이 국가들을 자기네들이
끌어안을 수 있는, 자기네들의 파트너로서 가져갈 수 있게끔 지금 외교적으로 러브콜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유럽은 앞으로 이런 분열의 현상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좀 불리할 수는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이 이제 미국에게도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때는 대응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껏 목소리를 내기가 불편하지만, 지금 유럽은 브렉시트부터 해서 지금 그 마크롱이라든지 메르켈 총리 전부 다 뭐 힘이라든지 입김들이 다 지금 약해지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 중에서 좌측에는 이제 전망이 괜찮은 국가들, 그리고 우측에는 전망이 부정적인 국가들이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은 브라질과 인도, 굉장히 이 두 개 국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제가 베트남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경우 다시 본격화되면은 베트남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보다는 인도를 선택한 것으로 이번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보다는 인도가 훨씬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럽 분열 사이에서 기회를 얻는 것이 러시아고요. 그리고 미국, 여기에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은 조금 안 좋은 입장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포지션은 지금 역시나 한국과 일본이 가장 나쁜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이외에 실물 투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물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채권,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골드, 오일 이외에 현금을 둘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가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미 본토에 대한 지금 여러 대외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서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유가를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전망은 좀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채가 인기가 있고요. 저도 실제 알아봤는데 미국 국채가 좀 더 매력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골드에 대한 매력도는 지금 현재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골드 같은 경우가 가격이 어떤 특정한 밴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온스당 1300불 수준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도 매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격 추이를 지켜보시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지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반대로 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는 또 하나 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실물 자산보다는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회사채보다는 국채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현금도 웬만한 이런 실물 자산보다도 현금이 나올 수도 있다. 불안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할 자신이 없으시면은 그냥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시장 자체가 전망이 다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보고 있는데, 조금 시선을 조금만 뒤집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안 좋았던 만큼, 이 골이 깊은 만큼 올라갈 수 있는 기쁨은 또 저희들한테 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재미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수에 대한 투자를 안 합니다. 지수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브라질 국채 좀 재미 보고 있고 개별 종목 중심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은 좀 수량을 늘려가는 거, 그리고 또 일정 금액들 같은 경우는 짧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나 소재들 방향으로 짧게 가져가는 종목들까지 해서 명확하게 구분짓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봤을 때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없는 시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두려운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시각을 바꿔서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괜찮은 또 기회가 또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어야지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요. 오늘은 준비했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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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